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잘들 쉬고 오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끝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사와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배워보게 될 텐데요. 보면 분사도 배워야 되고 분사 구문도 배워야 되고, 근데 다음에 또 안 배워도 될 정도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내용이 조금 많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분사랑 분사 구문을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2탄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릴 예정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칠판에 보고 계신 내용이 분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신 다음에 노트를 열고 해당 칠판의 내용을 먼저 꼼꼼하게 예쁜 글씨로 노트에 적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비킬 테니까 노트에 쓰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 되셨죠? 만약에 안 됐으면 영상을 멈춘 다음에 다시 쓰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분사가 뭔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분사입니다. 말이 어때요? 조금 어렵죠? 이 개념이 조금 어렵죠? 동사, 달린다, 뛴다, 먹는다, 굴른다, 그러니까 굴러가는 것도 동작이죠. roll 같은 거요. 뭐 이런 것들 동사를 형용사처럼 사용을 한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분사예요. 그리고요, 형용사이다 보니까 문장 내에서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로도 역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사는 형용사가 맞고요. 형용사이다 보니까 분사도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보어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글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한글에도요. 그러면 일단은 쉽게 한글로 먼저 접근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돌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돌은 명사죠. 근데 이 명사를 꾸미려고 형용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큰 돌, 작은 돌, 노란 돌, 뭐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형용사를요. 근데 돌이 있을 때 이 돌을요,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도 있어요. 굴러오는 돌, 부서진 돌, 떨어지는 돌, 이런 것들 다 날아가는 중인 돌, 이런 것들을 한글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나? 그냥 큰 하고 굴러오는 부서진 돌하고 이 돌을 꾸미는 형용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동사를 가지고서 형용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굴러오는, 부서진. 자,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처럼 바꿔주는 기술, 바로 이것을 분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의 종류는요, 두 가지가 있고요.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름, 형태, 해석, 태로 선생님이 구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사는 두 종류인데요. 일단 현재 분사라는 것과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생김새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예요.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동사 ing는 동명사도 있잖아요. 동명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명사는 동사 ing를 명사처럼 써서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쓰고 전치사 뒤에 넣어주는 거, 그거를 동명사라고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사 ing는 분사로서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형태는 동사 ing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ing뿐만 아니라 이 뒤에 무슨 말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차이도 분사를 배울 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ing만 나와져 있느냐, 아니면 ing 뒤에 무슨 말이 걸어져 있느냐, 이 차이가 분사 배울 때 좀 중요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해석은요, 동명사의 동사 ing의 해석은 뭐뭐를 하는 것이었죠.
근데 현재 분사는요, 뭐뭐를 하는 혹은요 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unning 그러면은 달리는 중인, 이번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rolling 그러면은 구르는 중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 flying 그러면은 나르는 중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말이 좀 더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flying in the sky 그러면 하늘에서 날고 있는 중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rolling on the ground 이렇게 하면 땅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중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태라는 개념이 익숙할지 안 익숙할지 모르겠지만은 동사 ing가 구집이 태로 또 이해를 하자면 얘가 능동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직접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능동이다. 자, 그 다음에 현재분사 외에도 과거분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과거분사는요, 동사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동사의 PP 형태. 그러니까 PP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서 맨 마지막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run, ran, run, come, came, come, break, broke, broken 이런 동사들 중에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PP라고 하죠. 여러분들 PP가 따로 없는 동사들은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play, played, played, change, changed, changed 이렇게 세 번째에 나와져 있는 동사 ed 형태도 우리가 과거분사로 볼 수 있고요. 얘의 말의 해석은 뭐뭐 되어진입니다. 그러니까 broken 그러면 부서진이고요. cooked 그러면 요리되어진, changed 그래도 뭐 변하여진 이런 식으로 말 자체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뭐뭐 되어진이다 보니까 수동이고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뭐 되어진, 당하여진, 당하는, 되어진 이런 수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는 거다. 즉 형용사가 맞다. 자, 그렇죠. 그리고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ing랑 pp 혹은 ed 이렇게요. 해석은요, 뭐뭐 하는 중인, 뭐뭐 되어진. 구집이 태를 따지자면 능동, 즉 직접 하는 거고요. 수동, 되어지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말씀드리죠. 이거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죠. 분사는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냥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형용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그러면 분사도 되게 쉬운 거죠. 형용사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분사를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니까요. 자, 분사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로 쓰인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형용사이다. 이게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부분도 분사를 배울 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좀 더 배우고 나서 다시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분사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분사를 완전히 마스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업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는요, 형용사이다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겠죠.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형용사도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가 없다면 문장 수식이 안 될까요? I like a girl. 나는 여자를 좋아해. 자, 형용사 안 썼는데 말이 되죠, 여러분들? I like a smart girl. smart girl. 똑똑한 여자애를 좋아해. 이 스마트가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분사도 형용사다 보니까 문장 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것도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문장 내에서 명사가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명사에 그 앞에 이렇게 분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ng나 pp 혹은 ed를 이 명사 앞에다가 써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명사긴 명사인데 형용사인 이 분사까지 같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뭐뭐 하는 명사 혹은 뭐뭐 되어진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되어진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형태가 조금 더 어렵고 중요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가 조금 더 어렵고 중요한 형태인데, 자, 명사가 있어요. 문장 내에 명사가 있는데,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이렇게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명사보다 앞에 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처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분사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분사 뒤에 어떤 말이 더 붙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사하고 또 어떤 말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분사에다가 무슨 말이 붙어 있어서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명사보다 뒤로 빠지게 됩니다. 자,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명사보다 앞에 오지만 분사 다음에 또 어떤 단어들이 붙어서 조금 여러 단어로 쓰여져 있을 때에는, 즉 분사가 구의 형태로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을 때에는 명사보다 뒤에 오면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된다는 거죠. 즉 명사인데 뭐냐면 뭐를 하는 명사. 명사인데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혹은 어디에서 뭐뭐 되어진 명사, 이렇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렵죠? 아니 어려운 거 알아요. 왜 어렵습니까? 예시를 아직 안 들어드렸으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The crying girl looks sad. 한번 보겠습니다. The crying girl looks sad. 자, 분사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문장 내에서 쓰인 걸 봐야 돼요. 문장 내에서 분사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The crying girl looks sad. 해석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사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여러분들? crying이 현재 분사 맞죠? 그러면서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girl이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울고 있는 중인 소녀는 슬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울고 있는 중인 소녀. 되셨죠, 여러분들? 자, 문장 내에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민다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I opened the locked door. 나는 열었습니다. 그 잠겨진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진 문. 여기서 분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분사가 뭡니까? 분사한 단어 locked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잠겨진이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있나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 도어를 꾸며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we walked on. 그럼 우리는 어디 위에서 걸었습니다. 어디 위에서 걸어요? fallen leaves에서 걸었습니다. 자, leaves는 잎사귀, 이파리들이 되는 거죠. 나뭇잎들이 되는 거죠. 근데 분사가 여기 있네. 그쵸? 그러니까 fall, fell, fallen, 떨어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뭇잎들인데 어떻게 된 나뭇잎들이에요? 떨어진 나뭇잎들 위에서 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ing나 pp로서도 얘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로도 꾸며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명사를요.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 여자애, 뭐뭐 되어진 문, 뭐뭐 되어진 잎사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한 단어만 일 때에는 명사보다 앞쪽에 위치를 하는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근데 분사랑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내용일 때, 좀 길 때는 명사보다 뒤에 위치를 한다라는 게 있었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 한글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예시를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다. The boy sitting next to Kelly is John. 자, 그러면 소년인데요. 소년인데 무슨 소년이에요? 분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sitting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켈리 옆에 앉아 있는 요까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분사가. 그렇죠? 내용적으로 그렇다니까. 내용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뿐만 아니고 여러 단어가 진짜 있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분사구로서 이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나 이거를 잘 판단을 해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소년인데 뭐 하는 소년입니까? 켈리 옆에 앉아있는 중인 소년은 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I read a letter. 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이거 명사 맞죠? 나는 편지를 읽었어. 근데 무슨 편지입니까? 탐에 의해 보내진 편지가 되는 거죠.
역시 여기도요. 과거 분사뿐만 아니라 by time이라는 여러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 단어가 이 a letter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보다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letter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도 이 부분이 그 앞에 있는 보이를 꾸미듯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The bike broken yesterday is not mine. 이 부분도 보시면은 분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자, broken부터 yesterday까지겠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인데 무슨 자전거입니까? broken yesterday. 어제 부서진 자전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부서진 그러한 명사.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야 되니까요. 어제 부서진 자전거는 내 것이 아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분사도 형용사이다 보니까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cry 없으면 잘못된 겁니까? The girl looks sad.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I open the door 이렇게 락드가 없어도 나는 열었습니다. 그 문을. 이게 괜찮은 거죠, 여러분들. 자, 여기도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도요. Sitting next to Kelly 이 부분 지워볼게요. The boy is John 이것도 상관없는 거죠. The boy is John 이게 뼈대 문장이라는 거예요. 뼈대 문장. 원래 문장이 이랬는데 소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나타내주기 위해 이렇게 형용사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추가시켜 준 거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씌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문장 내 안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겠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봤었네요. 그 다음에 분사가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을 때 분사하고 또 여러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분사 구호 여러 단어의 형태일 때에는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 뒤에 위치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 단어로 되어 있을 때는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 뒤쪽에 위치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뭐 할 때 사실 중요하냐면 서술형 쓸 때 중요해요. 서술형 쓸 때. 이걸 명사 뒤에 붙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사람들이. 그 다음에요. 능동, 수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는 중요합니다. 자, 명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동작을 하면 능동인 ing, 되어지면 수동인 pp나 ed를 쓰는데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따져보셔야 돼요. 왜 cried가 아니라 crying, 즉 능동의 ing를 썼느냐. 여자가 울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가 울고 있잖아. 여자가 이거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의 ing. 자, 문 한번 보세요. 문이 잠깁니까? 잠겨지죠? 그러니까는 락들을 쓰는 게 맞습니다. 수동으로. 락킹을 쓰면 안 돼요. 락킹을. 잠그고 있는 중인 문이 이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이것도요. fallen leaves. 그러면 이미 떨어진, 뭐가 되어진 그러한 ip사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leaves는요. ing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ing일 때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떨어지고 있는 중인 이런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 그럼 문맥이 맞습니까? 내가 무슨 공중부야? 내가 나루토야?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 잎사귀 위를 내가 걸을 수 있습니까? 닌자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fallen이 맞겠다. 왜 이 부분을 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고등학교 때에는 다짜고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ed 쓸래? ing 쓸래? ed 쓸래? ing 쓸래? pp 쓸래? ing 쓸래? 능동으로 쓸 거냐? 수동으로 쓸 거냐? 이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명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하면 ing, 명사 기준으로 봤을 때 되면 ed나 pp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이 앉혀진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가 앉는 동작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소년이 앉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능동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지도 보면 편지가 보내다 동작을 지가 할 수 있나요?
편지가 보내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보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내지는 인 PP sent가 쓰였고요. 자전거도 보면 이 사물이기 때문에 얘가 또 동작할 수 있습니까? 야, 자전거 출발! 저거 부셔! 저 집 부셔! 막 자전거가 가가지고 박치기 해서 막 부시고 그래요? 자전거가 동작을 능동적으로 직접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부서진인 또 PP가 맞게 되겠다. 명사 입장에서 하는지 되어지는지를 따져서 능동의 ing를 쓸 거냐 수동의 PP, ed를 쓸 거냐 이거를 또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사가 명사 수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또 문장 내에서 보어로 쓰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보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보어라는 것은 그냥 쉬워요. 선생님 그 뒤에 나오면 보어죠. 응 맞아. 그 뒤는 뭡니까? 비동사 뒤. 비동사 뒤에 나오면 보어잖아요. 그러면서 주어가 그거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she is tall. 그러면은 tall이 보어고요. 그녀는 크다. 그녀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비동사 뒤에 나오면은 보어입니다. 그리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분사도 형용사니까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맞아요. 그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그러니까 형용사인 이 분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어가 이거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긴 하겠죠. 그러니까는 비동사 뒤에 ing나 비동사 뒤에 또 pp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분이 되는 거죠. 주어 is 동사 ing 주어는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요, 맞아요. 진행형이 됩니다. 그리고 주어 is pp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맞아요.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 맞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주어 is 동사 ing 주어는 뭐뭐 하는 중이다. 그 주어 is pp 수동태 문장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맞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으로도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는요, 분사가 어디에 쓰였는지 좀 잘 판단을 해보세요. 분사가 어디에 쓰였는지요. The man was crying on the bench. 그 남자는 벤치 위에서 우는 중이었다. 우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어떤 진행형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was crying 이거를 하나의 동사로 보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른 시점으로 보면 어차피 두 개 똑같은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지금 뭐 여기 뒤에 분사 쓰인 거예요? 이거 진행형 아닌가요? 선생님 is 뒤에 이거 과거분사 쓰인 거예요? 이거 수동태 아닌가요?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남자는 벤치 위에서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어차피 똑같은 건데 헷갈리신다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좋을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분사로 쓰인 거죠. 그 남자는 뭐뭐 하는 중, 울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낙엽들은 are fallen 떨어집니다. 겨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가 맞죠. 그러면서 수동태를 이루고 있고요. A letter will be sent to you. 편지가 너에게 보내질 겁니다. 수동태 맞아.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비동사 뒤에 분사가 쓰인 그렇게도 봐도 돼요, 여러분들. 되셨죠? 뭐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행형이나 수동태 문장이 이런 분사를 써서 만드는 거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근데 요거를 배우게 됐을 때에 요 주의요. 요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요것만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요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이거를 은근히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거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A letter, a man reading a book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정말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명사 뒤에 뭐 쓴 거예요? 명사 뒤에? 명사 뒤에 그냥 현재 분사 쓴 거잖아요.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으니까 명사보다 뒤에 오겠죠. 즉 요 형태 쓴 거죠. 그냥 명사
에다가 분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을 읽고 있는 중인 남자 이렇게 되죠. 책을 읽고 있는 중인 남자. 그럼 문장이 지금 성립이 됐어요? 문장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책을 읽고 있는 중인 남자 이렇게 쓴 거 맞습니다. 즉 구냐 절이냐를 따질 때에는 어떤 문장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구라고 그냥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A man is reading a book.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 끝났고 뭐만 하는 중이다. 문장이 성립이 된 겁니다. 문장 혹은 절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차이가 되게 달라요. 해석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은 정말 문장을 다 쓴 거기 때문에 점을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점을 찍으면 안 되죠.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이거는 그냥 명사가 형용사 쓴 거랑 똑같아요. 그냥 a tall man, ugly man 이거 쓴 거랑 그냥 똑같다라는 거죠. 못생긴 남자, 큰 남자, 책을 읽고 있는 중인 남자 이렇게밖에 안 쓴 거죠.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죠. 즉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동사가 있어야지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아요. The PC broken by dead 그러면은 명사 쓰고 과거분사 구를 그냥 쓴 거죠. 아빠에 의해 부서진 컴퓨터 이렇게밖에 안 쓴 거죠. 그리고 밑에 문장은요. 컴퓨터는 부서집니다. 아빠에 의해 라는 완전한 문장을 써준 거고요. 자, 이 두 개는 다른 거고 이 두 개는 다른 거다 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 나온 거는 다자를 붙일 수 없는 끝난 문장이 아니고요. 밑에 거는요. 여기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있는 거로서 주어는 뭐뭐 하는 중이다.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영어에서 보어는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쓰이는 주격 보어라는 것과 목적어 뒤에서 나오는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문장의 형식을 배우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목적어 뒤에도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목적어 뒤에 형용사 즉 분사가 왔을 때에는 이 목적어랑의 관계성을 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I saw a man singing on the road. 나는 봤습니다. 남자를 근데 뭐 하고 있는 중인 남자인가요? 도로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중인 남자를 나는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 남자가 직접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만들었습니다. 나의 자동차를. 근데 자동차인데 어떻게 되어지게 만들어요? 쉽게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동차가 샤워가 되지도록 세차가 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요. 이 명사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ing, 이 명사 입장에서 되어지는 거니까는 이렇게 ed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음에 형식을 배울 때 오형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사라고 하면 요만큼이 끝이긴 해요. 요만큼이요. 자, 명사 수식할 때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명사보다 앞에 오면서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되어진 명사. 분사 그리고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을 때는 명사보다 뒤에 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뭐뭐를 하는 명사, 어디에서 뭐뭐 되어진 명사 이렇게 가게 된다. 그 다음에 명사 입장에서 하면 ing, 명사 입장에서 되어지면 ed나 pp를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그냥 진행형 수동태 이거랑 똑같다.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더 자세히 여기 주의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문법책에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한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이 보는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중인 남자. 이거는요. 남자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에 의해 부서진 컴퓨터. 컴퓨터는 아빠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명사 뒤에 바로 ing나 pp
이렇게 나오는 거랑 명사 뒤에 비동사를 하나 넣어주고 ing나 pp가 나오는 것은 이 두 개는 다르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인데 자, 이 감정동사의 분사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에서 쓰인 분사는 감정동사가 아닌 동작의 동사로 만드는 분사들이었어요. cry, crying, 뭐 broken, 부수다, 부서진 이런 거였죠. fall, 떨어지다, fallen, 떨어진 이건 동작의 동사를 가지고서 분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감정을 일으키는 동사들도 있어요. 이건 동작이 아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쇼크가 뭡니까? 쇼크, 충격을 주다. bore는요, 지루한 감정을 일으키다, 지루하게 하다. surprise, 놀라움을 주다, 놀라게 하다. excite, 뭐 신나게 하다. 자, 감정을 일으키는 거 맞죠? disappoint, 실망시키다 이런 거요. please, 기쁘게 하다. 자, 이런 것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동사입니다. 근데 문장 내에서는요, 이런 동사들이 물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ing나 ed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bore라는 단어를 알고나 있나? 이거 bore를 쓴 거 본 적 있나요? 맨날 boring 아니면 bored 이렇게만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disappoint 이런 것도 disappointed 아니면 disappointing 이렇게 쓰는 걸 많이 보잖아요. shocking, shocked 이렇게 쓰인 것만 많이 보죠, 여러분들. 그래서 문장 내에 실질적으로 이런 동사들은 ing나 ed를 즉 분사의 형태로서 문장 내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그거를 언제 ing를 쓰고 언제 ed를 쓰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직접 쓰게 될 때에도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1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ing를 쓰고 언제 ed를 쓰냐면요, 이 대상을 봤을 때 이 대상이 이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면 그 대상에다가 ing를 걸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boring book이 뭔가요? boring book. 자, 이 책이 있는데 이게 boring book이래. 그럼 이 책이 지루한 감정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지루한 감정을 줘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대상을 봤을 때 그 감정을 받기 때문에 이 대상이 그걸 느껴. 그러면 이때는 ed를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미없는 책을 읽은 나는 지루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I am bore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I am bored. The book is boring. 그리고 그 책을 읽었을 때 I am bore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시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대상이 기분을 내뿜으면 ing, 대상이 감정을 받으면 ed를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학교 때에는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요렇게 중학교 때 많이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예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예외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물론 그것도 알면 좋아요. 사람일 때는 거의 ed를 되게 많이 쓰고요, 사물일 때는 ing를 많이 쓰긴 씁니다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 대상 입장에서 봤을 때 내뿜으면 ing, 그 대상이 감정을 받으면 ed를 쓴다. 이게 더 정확한 설명이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The result is pleasing to me. 그 결과는 pleasing, 만족스럽습니다. to me, 나에게. 즉 결과가 만족스러움을 준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나에게. 결과가 만족스럽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I have many satisfied customers. 자, 이것도요, 커스터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고객들인데요, 뭐 되어지는 고객들이에요? 만족감을 받는 고객들이잖아. 만족감을 느끼는, 만족감을 받는 그러한 고객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만족감을 받는 고객들을,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read an interesting book. 나는 읽었습니다. 인터레스팅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표현이에요? 책이 재밌는 걸 막 내뿜고 있는 그런 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satisfying scores will come. 만족스러운 결과가 곧 나올 거야 이런 뜻이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다. 이것도요, 결과가요, 이 만족스러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예시를 거의 좀 많이 드는데, 자, 이 예시를 선생님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옛날에 수업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가 종이 울리고 문을 쫙 열었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니까 문을 열었는데 어떤 옆반에 있는 친구가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물구나무 잘 서네? 인데 10분 내내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계단도 내려갔어요. 얘가 물구나무 서기로. 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 얘를요, 우리가 쇼크로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요, 이 A라는 이 친구는 쇼크로 표현을 해보면 쇼킹일까요? 쇼드일까요?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아, 사람이면 쇼든 것 같은데. 아,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 보면은 ing인가? 좀 헷갈리죠? 생각해 보세요. 이 대상은 지금 충격을요, 내뿜고 있나요? 충격을 받고 있나요? 지가 충격을 주고 있죠. 이 모습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잖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막 계단도 내려가고 얘가 충격을 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거고요?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쟤 뭐야? 우리는 쇼크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얘 자체는요, 쇼킹이 맞고요. 그리고 그걸 본 우리들은 쇼크,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사를요, 이 감정동사의 분사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 또 이제 2부에서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